(6월은) 국방안보에 의미 있는 달입니다. 현충일과 6.15 공동선언 그리고 내일은 한국전쟁이 일어난 날인데요. 하지만 지금 남북관계는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와 북러회담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 전망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께 관련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규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벌써 이제 총선이 2달이 지났습니다만 네, 처음 그렇습니다. 뵙는 거니까 예. 당선 축하드리고요. 이제 축하드립니다. 5선에 등극을 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네네. 네. 그동안 이제 5선 이제 이번까지 하시는 동안에 상임위를 이제 20대 국방위원장을 맡으셨고 18, 19, 21대 국방위원회 소속이셨고 네. 그렇다면 뭐 당연히 22대 상임위도 국방위를 희망하고 당에서도 강력히 이제 그렇게 밀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네, 뭐 우리 원내대표나 원내에서는 상임위 어디를 신청하냐도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국방위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당연식으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국방에 정통하시기 이제 때문일 텐데 우리나라 그 남북 관계를 이야기할 때 이제 또 빠질 수 없는 나라가 러시아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이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제 방북을 했고 그 자리에서 이제 서명한 게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이었는데 여기에는 러시아는 북한과의 군사 기술 협력을 배제하지 않는다. 또 한쪽이 침략당할 경우 상호 지원을 제공한다. 이런 내용이 이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이 있는데 이 부분, 이 조항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그렇습니다. 푸틴이 며칠 전에 북한을 방문한 계기는 첫째는 한반도 안보 지형의 판이 네. 바뀌고 흔들리고 있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것은 1991년도에 북소 동맹에 준하는 그 단계로 격상이 됐고 1996년에 이 동맹이 해체가 되면서 냉전 체제가 해체가 되면서 96년에 해체됐습니다. 28년 만에 이 조항이 들어가면서 상당히 한반도 안보가 흔들리고 있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좀 처했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자동 군사 개입을 조항을 보면은 안보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라고 단서 조항을 달았지만은 네. 이 조항을 보면은 조문 그 자체라기보다는 북한이 국제사회한테 우리가 마치 피해자다라는 네. 그런 인식과 수식어를 주기 위한 하나의 언어의 유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군사기술 또 최첨단 무기 이런 것들이 어제 오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만 러시아 북한과의 관계가 네. 평소에도 블라디보스톡에서부터 심포한까지 이 최첨단 무기와 기술을 수십 명에서 많게는 수십 명에서 몇 명까지 이렇게 자주자재로 들락거리고 했었습니다. 네. 근데 그것을 이제 합법화해서 하겠다는 이런 것으로 저는 읽혀집니다. 이제 이것이 있은 이후에 저는 그 해체 이후에 이제 새로운 조약을 맺고 나서 북한이 네. 러시아의 힘을 믿고 어떤 그동안에 저강도 도발에서 고강도 도발을 그 러시아 뒷배를 믿고 고강도 도발을 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북한 문제의 키맨은 중국입니다. 아시다시피 러시아는 지금 현재 경제적 어려움과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가 상당히 힘들고 경제가 바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정 부분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걸로 보고 있고 네. 북한으로서는 등거리 외교를 하면서 러시아와 중국에 대해서 계속 어떤 그 요청을 할 걸로 예상이 되고 또 그 북한은 중국에 대해서 어떤 다시 보이지 않는 뒤로 네. 요청을 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네, 러시아의 국내 사정 때문에 군사 개입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을 그렇습니다. 했습니다. 예. 말씀하셨습니다. 북러 군사 동맹 이후에 한국에서 핵 무장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안팎에서 조금씩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핵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우리가 NPT를 탈퇴를 해야 되고 네, 국제 원자력 그러니까 국제 핵 확산 방지 조약에서 탈퇴를 해야 됩니다. NPT를 탈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 탈퇴를 하면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북한과 이 똑같은 고립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통상과 무역으로 먹고 사는 문제인데 우리가 핵을 개발하고 핵을 가지게 된다면은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제한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네, 그러나 지금 신남방 한미일 내 북중로 보면은 우리와 주변 국가 같이 있는 강대국들과 북한을 포함한 다 핵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핵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만약 자기들이 집권하면은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겠다. 이렇게까지 오게 된다면은 조건입니다. 네. 오게 된다면은 그때는 우리가 자주국방을 위해서 그런 측면도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되지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제적인 이치와 역량과 한계와 대한민국의 조건으로 봤을 때는 네. 아직까지는 핵 갖는 것이 상당히 제한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정말 지금 그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북한군의 그 군사 분계선 침범도 또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지난 그 20일에도 북한군이 우리 군의 경고 사격으로 다시 올라갔었던 그런 일까지 발생을 했었는데 이 군사 분계선의 긴장 고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사실 9.19 군사 합의는 그 9.19 군사의 그 네. 합의에 대한 효력 정지로 인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9.19 군사 합의는 재차 말씀드리지만은 72년에 그 남북 공동 성명, 네. 그다음에 7.4 공동 성명, 그다음에 92년에 남북 노태우 정부 때 기본 합의서, 그다음에 문재인 DJ 정부에서 6.15 선언, 노태우 정부 노무현 정부에서 남북 14 남북 공동 남북 정상회담 네. 이 일련의 이런 현상들에서 그 맥락에서 9.19 군사 합의가 나온 것이지 네. 예전에 진보와 보수를 네. 뛰어넘는 계속 그런 협의가 있지 않습니까? 남북 간에. 그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 없는 게 바로 나온 게 아닙니다. 다만 9.19 군사 합의서는 남북 간의 실천적 포괄적 최초의 합의다. 이런 점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해상, 육상, 공중에서 완충지대를 마련하고 MDL 군사 분계선에서 또 NLL 북방 한계선에서 서해에 어떤 그 평화지대를 만들어서 남북이 이 이상은 우리가 더 이상 밟지는 말자, 공격하지는 말자. 그러니까 MDL 선상에서는 북방으로 5km, 남방으로 5km 내에서 여단급 이상 훈련하지 말고 포사격을 훈련하지 말고 이런 여러 가지 조약들이 네. 우발적 사고가 대형 사고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완충지대를 만들어 놓은 건데 9.19 군사 합의 효력 정지론에서 그 안전핀을 다 빼는 거죠, 이게 지금. 네네. 그래서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고 우리가 일촉즉발에 놓이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남북관계 긴장 악화로 여러 가지 경제적 상황과 외국에서 바라보는 우리 한반도의 이 상황은 상당히 위중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북한의 그 MDL 선상에서의 그 뭡니까 여러 가지 작전과 또 지뢰 매설 또 불모지 작업 이런 것들은 북한이 보여주는 하나의 일종의 양동 작전이다. 그들이 지금 뭐 중무장을 하고 와서 그 작업을 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보이지 않게 또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 가지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어떤 양동 작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로 평화의 안전핀이 뽑혔다. 네. 상징성 있는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이제 반면에 여당에서는 이제 북한이 먼저 폐기한 걸 우리가 왜 지켜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9.19 군사 합의를 이제 복원을 해야 되는 어떤 그 당위성, 정당성 좀 어떻게 좀 들어볼 수가 있을까요? 9.19 군사 합의는 그렇게 말씀드리기 이전에 북한은 우리의 동적이면서 우리의 철천지 원수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북한을 양면성을 가지고서 바라봐야지 일반적인 보통적 시각으로 북한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9.19 군사 합의를 북쪽에서 먼저 파기를 했더라도 우리는 그냥 가지고 있으면서 북한이 그 약속을 위반할 때는 국제사회한테 우리가 호소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잔인무도한 북한의 집단에 대해서 그 불법성에 대해서 국제사회에 호소를 하고 그럴 명분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마저도 우리가 효력을 정지시키고 파기하고 그러면은 국제사회에 우리가 호소할 때가 상당히 명분이 약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이 군사적 긴장이 남북 간에 좀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다 보니까 뭐 그 약간의 그런 그 작은 충돌, 군사 이제 분계선 지점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최근의 일련의 그런 상황들이 국지전으로 가는 거 아니냐. 국민들은 그런 불안과 또 우려가 이제 그 실존하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게 현실로 갈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러시아와의 관계 복원에 놓고 봤을 때 북한이 러시아의 뒷배를 믿고 한 번쯤은 최근실 내에 네. 저강도에서 고강도의 국지 도발은 한번 있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한번 조심스럽게 한번 해봅니다. 그렇군요. 네. 해보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이 만약에 공격을 해오면 즉각적으로 비례성 원칙에 의해서 북한을 일격을 가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 자세고 그러기 전에 우리가 철저히 대비 태세를 갖추고 나서 네. 그런 마음을 못 갖게 대비 태세에 철저히 기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현충일 추념사에서 평화는 굴종이 아닌 힘으로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동시에 군사적 긴장 고조로 인해서 안보 불안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 이제 의원님께서도 방금 이제 말씀하셨고, 대응에도 어떻게 이제 좀 응해하는지도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동안 이제 민주당에서는 햇볕 정책, 대화와 뭐 이렇게 타협 그런 공간을 열고서 전제로 북한과 이제 관계를 이제 맺어온 게 이제 그동안의 역사인데요.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서 좀 가장 필요한 것, 현재 우리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건 어떤 거라고 보고 계실까요? 힘에 의한 평화. 힘에 의한 평화를 했기 때문에 지금 한반도가 더 안전합니까? 긴장된 거다라고 보시는 거고. 그렇습니다. 네. 강하면 부러집니다. 부드러우면 결국은 이기는 것입니다. 지금 힘에 의한 평화에 의해 가지고 한반도 정세나 접경지대 국민들이 편안합니까? 또 국제사회가 우리를 바라볼 때는 굉장히 일촉즉발의 나라로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피로도가 심하다 보니까 네. 대기하다 보니까 우리 군이 상당히 지금 사건 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고 또 그에 따라서 피로도가 쌓여서 정작 필요할 때 전투력을 발휘를 못하는 이런 양상입니다. 힘이란 것은 조용히 우리가 내부적으로 군사력을 축적을 하고 또 북한을 압도할 수 있는 힘을 기르고 네. 내부적으로 최첨단 무기를 갖추는 것이 그게 힘이지 말로 한 힘은 힘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북한이 만약에 그런 일격을 가했을 때는 우리는 지체 없이 그런 응전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 자세고요. 아마 북한의 그 작용과 반작용, 특히 이 군사적인 영역에서는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사적 군장이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더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되고 장병들의 군 사기 문제, 정신 재무장 문제도 차제 전군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최근에 또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게 군부대 내에서의 그 사고입니다. 특히나 그 신병 훈련 중에 수류탄으로 인한 그 사망 사고 기억하시죠? 그때 그 현장에서의 그 원인은 수류탄 자체 문제가 또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수류탄 훈련 현장의 사고 위험도 포함해가지고 이 군부대 내에서의 그 안전 사고 같은 위험 요소를 좀 방지하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는 좀 어떤 게 있을지 의원님의 생각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군부대 훈련병에 이어서 장병들의 사망 사고가 국민적 관심이고 몹시 네. 염려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제도 네. 사망 사고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꾀병도 병이거든요. 꾀병이요. 네. 꾀병도 병입니다. 그러니까 간부와 지휘관 입장에서는 장병들이 그런 기색과 그런 기미가 보이면은 옛날에 그 손자병법과 함께 오장병법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은 장수는 장병이 발에 고름이 있으면 발에 고름까지 빨아준다. 네네. 그럼으로써 병사는 충성할 수밖에 없다. 예,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국가에 충성하고 장수에 충성할 수밖에 없다. 네. 그런 기본적인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수리탄 문제 같은 경우는 모의탄을 한번 던지고 또 그다음에 실사격 수리탄을 던지고 이런 연습과 긴장과 이해한 관계를 계속 거듭하면서 좀 실전적 단계로 접어드는 것이 최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수록 정신교육과 어떤 그 군의 사기 이런 문제를 진작시키는 것이 저는 최대의 답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육군 훈련병 이제 군기 훈련으로 인해서 이제 또 안타까운 사망 사고가 또 있었는데 우리 저 간부나 지휘관들의 어떤 세심한 배려가 더욱더 있어야 되겠죠. 네네. 제가 말씀드린 꾀병도 병이라는 말은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으로 이제 뭐 네. 강하랑 넘어갈까요? 네. 의원님께서 저희 방송을 매일 보신다고, 국회 라이브6를 매일 보신다고 하는데 그만큼 국회 그 내 사정에 좀 밝고 또 관심이 많다라는 그런 걸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또 의원님께서는 국방이 터줏대감이시기도 하고요. 또 여기에 그 뭐 추미애, 박범계, 또 조국 의원들 등이 포진이 돼 있습니다. 아마 국방위는 뜨겁지 않을까 이렇게 모두들 예측을 하고 있는데 오선 의원으로서 국방위 그리고 지역구인 그 동대문 갑의 현안에서 과연 어디에 좀 역점을 두고 활동을 하실 계획인지 저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방위는 제 정신적 고향과도 같은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선 내내 국방위를 했고요. 스위스가 내륙 국가이면서도 해군이 있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나 안보를 제1덕목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바닥 없는 내륙 국가가 왜 해군이 있겠습니까? 항상 어느 나라나 안보를 제1덕목으로 하기 때문에 스위스 같은 내륙 국가 나라도 해군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이제 그 DJ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초선이 되면은 환노이나 국방이 가서 공부를 좀 깊게 천착하게 해서 남이 가기 어려운 그 상임위를 가서 또 공부를 해서 스타원이 되라. 그래야 선수가 높이 쌓아갈 수 있다. 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은 환노위와 국방위는 상대적으로 의원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하면 얼마든지 스타 플레이를 할 수가 있고 거기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신하에 또 제가 일관되게 국방위를 선택을 했고 네. 일본이나 미국 같은 나라는 상임위를 옮기는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최근 들어서 제가 저희 지역구에 있는 경희대나 고려대 학생들이 저한테 네. 인터뷰를 왔는데요. 그 교수가 한 분이 경희대 교수 어떤 한 분이 서울에서 5선 내내 국방위 하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을 한번 가서 그 공부를 한번 해봐라. 애국처럼 한 분야에 천착하는 의원이 많아야 네. 나라의 그 분야가 발전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듣고 나름대로의 어떤 그 회심의 미소를 짓고 내가 참 잘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상임에 관련 없이 지역 사업도 많이 할 수 있던 것이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제 지역구는 뭐 잘 아시다시피 동대문 갑인데 전통시장이 제일 많은 지역입니다, 우리나라에. 네네. 소상공인들이 한 5천 명 이상 있으니까요. 가게가 5천 개 이상 있습니다. 한 지역에, 한 네. 지역에. 근데 그 12개 전통시장을 다 현대화 사업을 마쳤고 또 제가 국회의원 되기 전에는 7개 전철 지하철 노선에서 지금 5개가 준공이 됐고 5개가 지금 삽을 떠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7개가 다 다녀는 것이죠. 네. 교통의 사통팔달을 네. 이뤘던 것이고요. 특히 또 배봉산 군부대를 이전시킴으로써 고도장이 풀려서 주민들한테 그런 경제적 혜택과 생활의 쾌적함과 질의 향상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 나름대로 열심히 했던 것이 지역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았던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파워 인터뷰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군사적 대치가 고조되고 있는 남북관계 해법과 전망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을 모시고 관련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네, 잘 잘 들었습니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